잡스랑 연애. 안녕하세요, 김묘성입니다. 네, 김익근입니다. 장석입니다. 거의 없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장원이 형이 병원으로 참석을 못했고 몸져 누우셨습니다. 그리고 또 작가용까지 몸져 누우셨습니다. 같은 질병으로 몸져 누워서 이 두 명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사람은 M장기에게 예. 에이스 카드밖에 없다. 야우. 전민기 형님이 섭외가 안 돼서 아니 농담이고요. 네. 이분밖에 없다라는 네. 생각으로 M 사장님이 네. 적극 네. 러브콜을 보내서 네. 12월 25일 성탄절 이날 와주셨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거의 없다 형님 오셨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네, 진짜 오랜만이네요. 네. 네, 처음 왔을 때 네. 대면대면 했는데 한 명 빼놓고는 여전히 대면대면. 기억납니다. 네. 우리 한 3년 전쯤입니다. 맞아요. 거의 잡스럽다는 방송이 시작되기 전에 전이었죠. 잡스러운 연애 게스트 불러다 방송하던 시절에 맞아요. 그죠. 거의 없다 형이 그때 왔죠. 아니 저는 오늘 크리스마스인데 네. M장이 저한테 물어줘서 너무 고마웠고요. 가능하면 내가 앵커나이트까지 하고 가겠다. 그러니까 아니 크리스마스면 이제 뭐 방송에서 말씀하셨으니까 네. 같이 살고 계시는 여자친구분이랑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여자친구가 집에 없어요 지금. 아 지금요? 오. 놀러 왔습니다. 술 차중입니까? 아, 예, 놀러 왔고요. 어. 그래서 저도 놀러 왔죠. 그냥 대충 하다 갈 거예요. 뭐 대충 해도 뭐 출연료는 나오니까요. 그럼요. 네. 정말 대충 할 겁니다. 그 이근 형은 그 방송 이후에 처음 보는 거죠. 수해복구에 한번 네. 같이 대타로 나간 적도 있고 아 맞다. 그리고 뭐 M장기 콘서트 할 때도 오며 가며 네. 뵙고 네. 이랬었었죠. 몇 번 안 봐도 친해한 것 같은 느낌 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이 것이 아니에요. 아, 그래서 방송 전에 형님이 자꾸 말을 걸더라고요. 네. 안 친한데. 유성이 누나는 자주 봤지만 네. 말 걸다가 혼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저 은근히 자주 안 봤어요, 생각보다. 그렇죠. SBS에서 몇 번 마주친 거 말고. 아, 그런 거 빼고. 그쵸. 뭐 경기왕쇼 정도에서 보고. 그 묘성 씨는 워낙에 흉흉한 소문이 많잖아요. 나 왜요? 말 잘못 걸었다가 좆된다는. 혼나기 때문에. 네. 네. 오다가 이 농담을 할까 말까 존나 고민했어요. 아직 친하지 않으니까 농담의 수위를 모르잖아. 아니, 네. 막혀. 하고 혼나요 그냥. 아 그래요? 그럼 아, 싸우면 혼났어? 되지 뭐. 얼마 전에 그 싸이월드가 복원이 됐잖아요. 네. 왜 갑자기 싸이월드 아니. 묘성 씨 싸이월드 들어갔다는 얘기가 아니고 제 싸이월드에 오랜만에 들어가 봤는데 거기서 제가 30대 때 제가 너무너무 좋아했던 누나가 그 사실 거기 사진이 한 장 남아 있더라고요. 아, 딱 그럴 수 봤는데 있지. 깜짝 놀랐어. 왜요? 묘성 씨랑 똑같이 생긴 거야. 첫사랑의 기억을 또 더듬었구나. 근데 그 누나는 이제 C컵. 아이씨. 이 농담을 해도 되나? 계속 고민하면서 아니 왔어. 괜찮아요. 저는 가슴에는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여기는 김묘성, 그 싸이월드는 김묘성 씨. 네. 야, 너 너무 잘한다. 아, 나도 그런 거 할 걸. 왜 이끈이 힘들어합니까? 네? 아니 초반부터 네. 굉장히 또 이런 드립들이 나오니까. 근데 약간 순간드립은 좀 괜찮잖아요. 괜찮아요. 네, 자유롭습니다. 아, 괜찮습니까? 네. 그리고 김묘성이 마음껏 치겠습니다. M장이 없으면 네. 웬만하면 다 받아줍니다. 그래요? 방송을 살리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책임감. 책임감이 있기 여성이야. 때문에 이런 날은 모조리 던지셔도 다 받을 겁니다. 그냥 그렇습니까? 좀 너무 지나치면 내가 또 빡칠 수 있으니까. 아니 왜 알죠? 얘기가 1분 전하고 달라요? 네. 너무 나도 내 기복을 잘 아, 장담을 알겠습니다. 못하기 때문에. 네, 그건 나이에요. 네. 저도 느껴집니다. 저는 오늘 다 했습니다. 오늘 건드릴 거 다 했습니다. 창석이는 시작부터 다 했어요. 나 다 했어요. M장 없으니까 바로 듣죠. 차가 너무 많이 바로 막혔습니다. 지각 때리죠. 네. 아, 너무 막혔을 거야. 이해합니다. 그리고 보통은 늦으면 늦는다고 얘기하는데 바로 그냥 네. 연락 없이 늦어버리죠. 네. 늦는다고 했어요. 했어요? 똑똑하게다. 네. 아, 곧 방송에서는 도착합니다. 연락 없다고 했었어야죠. 더 피해가지고 계속 영상 보느라고 못 본 거 아니야? 그래요? 그랬군요. 근데 사실 거의 잡스럽다도 하고 계신데 그거 얼마나 됐죠 프로그램이? 2년 내년에 3년 차 됐군요. 와 진짜 진짜 오래 오래됐구나. 했다. 저는 그 방송 그렇게 오래 할 줄 몰랐어요. 일단 처음에 그 일산의 그 오피스텔의 모습을 보고 한 3개월하고 빠져야겠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오래 머무를 곳이 아니다 네. 여기는. 근데 이렇게 오래 하게 됐네요. 어느 순간 정착이 됐고 네. 네. 너무 놀랍게도 제작 지원, 코업의 제작 지원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 코업이 계속 해주고 있는 네. 거죠? 처음에 제시했을 때 마블 영화를 하나 하면 아주 딥하게 파고 들어갔으면 좋겠다 라는 그 계약을 첫 해부터 깼죠. 첫 해부터 개드립을 날고 스웩드립을 날리고 네, 2회인가에 걸캅스 했고요. 네. 마블이 상징하는 거 뭐 파란색은 미국의 민주당, 빨간색은 미국의 공화당 뭐 이런 것까지 아주 딥하게 얘기하게
네. 주문을 했는데 네. 다 깨고 네. 거의 개드립으로만. 네, 그렇죠. 딥하게 그냥 분해해버렸구나. 네, 그냥 뭐 한 7회쯤에서 너무 미안해가지고 마블 특집으로 그냥 한 해 퉁치고 말았어요. 기억납니다. 이제 슬슬 할 영화가 떨어지고 있어요. 2년 동안 매주 한 편씩 잡아줘줬더니만 네. 예. 2개씩. 2개씩 했으니까. 너무 신기한 게 그때는 뭐 아주 감사한 일인데 그때는 출연자들이 전부 방송이 지금처럼 많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초반에는 영화를 4개씩 보고 왔어요. 기억났죠? 영화 4개씩 보고 왔어요. 한 주에 4개씩 했다. 4명의 출연자인데 각자 네. 하나씩 선택해서 보고 왔어요. 그거 다 보고 오기. 네. 그러니까 일이 얼마나 없었던 거야? 주에 존나 4개면 없었지. 8시간이야. 아, 거업님도 그때 일이 없었어요? 아, 저는 근데 여기서 찍는 영화들 얘네들이 찍는 영화들 다 제가 본 영화들이었어요. 그치. 아. 저는 어드밴티지가 좀 있었고 네, 그래서 저는 더 일부러 역같은 영화 골랐고요. 저때 보라고. 아니, 근데 그걸 딥하게 파헤치는 것도 물론 나쁘지 않은 컨텐츠였겠지만 1억은 결이어서 더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뭐 그랬을 수 해봅니다. 있다고 봅니다. 어찌됐건 저는 좀 굉장히 반갑습니다. 이렇게 영화 팟캐스트 오래 하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 그러게 쉽지 않으니까. 네. 네. 그리고 초반에 제가 또 중간에 저번 회차에 그 얘기 했더라. 내가 댓글 달고 싸우다가 튀어나가려고 그랬던 거. 모니터링 하시군요. 저번 주 방송만 급하게 들었습니다. 적절한 일을 유명한 한 거. 레카거든요. 네. 내 라이벌이네. 그래서 교통사고 나면 레카 한 4대 와 있잖아요. 2대, 4대 중에 2대입니다. 그렇습니다. 팩트 체크 한번 해보죠. 진짜로 M장한테 그런 메시지라든가 의사 표명을 했습니까?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요. 네. 기억이 안 나니까 뭐 M장이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그런가 보다 하는 건데 네. 그거를 그렇게 간직하고 있는 것도 도대체 남의 상처를 덮어줄 줄을 모른다. 이 새끼는. 오. 남의 상처가 생기면 상처라고 즐거워하지. 표현을 하셨는데 아니, 어떤 네. 부분이 그렇게 아니 상처였어요? 제가 잠깐만요. 왜 자꾸 이쪽으로 아니 궁금하니까. 잘한다 김이끈. 아니 제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제 채널 있잖아요. 영상이 올라오면 막 이상한 댓글이 막 달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애들하고 밤새도록 싸우는 게 취미 활동이었어요. 난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네. 사람마다 왜냐면 내 성향이 다르니까. 채널이니까. 자기 채널이니까. 네, 그래서 왜 그런 병신 같은 싸움 있잖아요. 마지막에 댓글 하나 더 다는 게 이기는 거예요. 네, 알지. 그래서 저는 그런 애들이 지쳐서 떨어져 나갈 때까지 싸워줬습니다. 그것도 에너지야. 엄청난 에너지죠. 네. 예, 그리고 그 빡침을 이용해서 또 다음 걸작선을 만들고 예, 그런 이제 선순환 구조가 있었는데 선순환 맞아요? 선순환이죠. 그럼요. 네. 분노의 선순환이죠. 네. 대빡쳐서. 근데 이제 잡스러운 연애에 또 그런 댓글 달리는 거야. 그럼 했다가, 달지 또. 근데 여긴 또 물량이 네. 다르더라고. 어. 그리고 원래 팟캐스트에서 놀던 분들이랑 좀 과격하시더라고. 팟빵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유튜브보다 팟빵 댓글의 수위가 굉장히 셉니다. 그러니까 수위가 센 게 특히나 좋아요가 많이 달린 댓글에 답글이 달려 있어요. 그쵸. 그거 누르면 걷고 있는 영상 보고 싶으면 들어와. 맞아, 이런 게 맞아. 꼭 이렇게 달려 있더라고. 네. 수위가 높아요. 들어가 봤습니까? 그래서 레카의 임무 본연의 임무 아닙니까? 아직 보는 들어가 게.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적성 그런 프로그램 거- 같은 게 깔리진 않을까. 저는 그런 거 다 들어가서 신고 누르고 차단합니다. 싹 다 들어갑니다. 인스타에도 많이 달리잖아요. 예, 댓글 예. 같은 거 다 들어가서 다 신고하고 다 차단합니다. 너 때문이었구나. 미안. 그러면 잘 그 보던 당시에 사이트 있었는데. 네. 팟빵의 그런 글들을 느끼면서 M장에게 하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차겠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냥 속상하다? 짜증난다. 짜증난다. 짜증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또 하나 팩트 체크 하나 들어가겠습니다. 뭐시죠? 뭡니까? MC 장원이 네. 79년생입니다. 그렇죠. 거의 없다 형님이 80입니다. 80이죠. 빠른도 아니고 그냥 80인가요? 그냥 80입니다. 그러면 7980이면 형 동생 사이인데 그렇죠. 지금 친구로 지내고 있잖아요. 그냥 뭐가 봅니다. 학번이 같아요. 아 학번이 같다. 저는 교우 관계는 정신 연령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형이시겠군요. 많이 큰 형님인데 사촌까지도 가는데 좀 그러면. 억울한 부분이 있겠어요, 친구하니까. 네, 좀 억울해요. 막내 동생 뻘인데. 사실상 좋겠다. 아니 그래서 M장이 늘 하는 얘기가 그 박명수 씨가 그런 드립을 옛날에 했거든요. 말 맞따라 그 공사판에서 만난 것도 아니고 홍씨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1년이면 엄연히 형 동생인데 네. 왜 이렇게 말을 놓고 친구로 편하게 지내냐. 아니 근데 지가 먼저 친구하자고 그랬어요. 근데 진짜 그래요. M장이 되게 나이를 별로 상관 안 하고 잘 터요. 그냥 남자든 그래요? 여자든 잘 터요. 손문선 언니도 80 빠른 80이죠. 빠른 80이죠. 근데 그냥 이렇게 하고 또 문선 언니랑 거업님이랑도 반말하시죠. 그렇죠, 서로. 그렇죠. 서로 반말하죠. 그러니까 족보 엉망인데 그냥 다 개족보 되는 거예요. 네.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런 거를 또. 근데 이제 우스갯소리로 M장이 거의 없다 형님을 말할 때 그렇게 얘기도 하지만 이제는 누구보다 의지가 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아 진짜요? 네, 방송에서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왜 그랬을까? 특히 뭐 정치적으로 뭐 어떤 이런 아. 일들이 있을 때나 이럴 네. 때도 오히려 거의 없다한테 서로 통하면서 의지가 되고 힘이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뭐 저도 하더라고요. 보관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욕에 먹으려면 일단 나를 믿게 만들어놔야 되거든요. 제일 먼저 버리고 뒤통수 치고 날릴 겁니다. 뭐 따뜻하게 가려고 그랬는데 안 돼, 안 전혀 돼. 안 그럴 들어가네. 생각 없고요. 네. 이득이 내가 먼저 칼을 꽂을 것이다. 네. 아, 그리고 이제 서로 찬스만 보고 있는 거예요. M장 대타로 오시는 분들한테 드리는 공식 질문이들 있거든요. 뭡니까? 나에게 M장이란? 그게 뭐야? 무릎팍도사입니까? 나에게 M장이란? M장이란 네, 어떤 의미의 사람인지. 정말 아무 의미가 없어서 생각을 왜? 해본 적이 없는데 아니요 뭐 M장은 저한테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유튜브로 갔잖아요. 저는 이제 활동 범위가 완전히 유튜브에만 있었고 그랬었죠. 모든 활동을 다 유튜브로만 하고 있었는데 저를 굳이 끌어들여서 팟캐스트로 데려온 사람이죠. 개새끼예요. 왜 개새끼야? 다양하게 활동하면 좋은 거잖아. 왜 개새끼야? 아니에요, 농담이고 되게 좋은 친구입니다. 네. 네, 좋은 친구예요. 이 사람도 그냥 날라다니는 농담이나 하는 스타일이야. 메뚜기야 그냥 아, 여기저기. 진중하게 가면 안 되는 거야. 멋쩍었거나 어. 좋은 사람인 이유를 생각했는데 갑자기 막힌 거죠.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이유를 하나 들려고 했으나 네. 갑자기 떠오르는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순발력이 아직 부족하네. 아, 평소에 느끼는 걸 그대로 말해주면 되죠. 뭐 제가 몸매에서 가슴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저 골반 안 왜 봐요. 가슴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모르겠어요. 전 창석이 골반만 보잖아요. 네. 저는 골반 안 봅니다. 저는 가슴만 봅니다. 아, 그래요? 네. 안 될 사람이네. 아, 오늘 제 예상컨대 이런 농담이나 해야 될 것 같네요. 2시간. 아니 그런 방송 아니에요? 아, 그런 맞아요, 방송이 맞아요. 그런 정확하게 방송이잖아요. 보셨네요? 네, 그렇죠. 아니 그런 이근영 오늘 방송이잖아요. 어디 갔다 왔어요? 정재현 갑자기. 아, 우리 M장기의 어워즈라고 왜 네. 작년에도 이렇게 상 주고 M장 했잖아요. 송문선 언니가 둘이 한 것처럼 이번에는 이끈유가 제가 했거든요. 네. 그 요거 하기 전에 녹화를 하나 떴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원래 장원 형이랑 그 문선님이랑 하셔야 되는데 네. 형이 아파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저랑 김여성이랑 했고 김여성 기자님은 이제 의상을 갈아입으신 거예요. 맞아요. 그럼 원래는 이브닝 드레스 같은 거 입고 하셨어요? 네. 원래 그러려 그랬는데 네. 그냥 원피스 예쁜 거 입었어요. 뭐 좋죠. 네. 진짜 하나도 안 좋게. 아니. 저 원피스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미국 남부 처녀들이 입는 원피스 아세요 혹시? 그건 또 시작됩니다. 개소리 시작됩니다. 출조를 알 수 없는 개소리 하늘, 원탑이거든요. 하늘 들어보자. 하늘. 네.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헐리우드 영화 되게 많이 보고 자랐잖아요. 네. 남부 처녀들은 다 원피스예요. 원피스의 워커예요. 오, 원피스의 괜찮네. 원피스의 워커. 왜냐면 이 땅이 험한 땅들이 많으니까 신발을 뭐 힐을 신거나 이럴 수는 없어. 그러니까 원피스 그러니까 간편하게 입을 수 있는 원피스에다가 이제 워커들을 신고 다니는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가 장클로드 반담이 주연한 더블 반담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복수의 반담이었나? 아무튼 우리 셋 다 입 다물고 있는 거 봐. 네. 롯반담은 알합니다. 롯밴댐이라고 유명한 프로레슬링 선수가 있어요. 네, 록밴드 알죠. 네. 장클로드 반담 몰라요? 장클로드 반담 알죠? 네. 장클로드 반담이 이제 그 탈옥범이에요. 탈옥수예요. 감옥을 나서 막 도망치다가 미국 남부의 어느 시골에 딱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되게 예쁜 미혼모가 아이들 키우면서 살고 있어요. 기가 막힌 스토리 아닙니까? 네. 뭐 이거까지만 얘기하고. 아버지만 딱 공백이네요. 그렇죠. 아버지만 공백인데 이 엄마랑 아빠가 되게 대면대면 그러니까 약간 그 이게 액시던틀리 키스를 했어요. 액시던틀리 키스를 해. 네. 되게 이렇게, 네. 이게 본의가 아니라 노릇한 키스가 아니라 어쩌다가 딱 키스를 하고 좀 사이가 대면대면 해줬는데 딸내미가 아주 그 대사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딸내미가 아침 먹으면서 엄마한테 그럽니다. 엄마 아저씨 고추 진짜 크더라. 진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요? 네. 그리고 엄마가 좀 이따 직접 확인을 합니다. 영화 장르가 뭔가요? 액션물입니다. 어떤 액션인지 네. 당연해요. 중간에 나쁜 놈들 나오고 막 날아차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요?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딸이 몇 살인데 그거. 딸이 어린이네요. 그러니까 어린이니까 그냥 이렇게 그렇게 그냥 막말을 하시는 거구나. 천진난만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엄마가 다음날 딸내미한테 가지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던데라고 이야기를 하던 장면이 기억이 나네요. 그 영화 헐리우드 보고 참 싶네. 좋은 영화 많네요. 그래서 제가 원피스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이렇게 얘기하다가 돌아가요. 여기까지. 원피스의 닥터 마틴. 꼭 그건 피해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2022년 마지막 회차예요. 네. 맞습니다. 어느덧. 그렇구나. 그래서 M장기에게서 2022년을 되돌아보면서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거의 없다 형님은 그 네. 거의 잡스럽다 말고도 M장기에게 올라오는 컨텐츠들을 좀 보십니까? 보죠. 이 작업할 때 틀어놓고 하기 좋아요. 그래서 거의 잡스럽다도 가끔 틀어놓고요.
수해복고도 가끔 틀어놓고 역사 뇌피셜 그놈인가요? 아, 네. 그것도 가끔 틀어놓고. 잡스런 연애는 안 틀어놔요? 잡스런 연애에서 지금 얘기했는데요. 아 그래요? 그래. 방금 얘기했어. 그냥 피의식 있어가지고. 왜 그래 왜? 그래서 거의 잡스럽다도 가끔 틀어놓고요. 수해복고도 가끔 틀어놓고 역사 뇌피셜 그놈인가요? 아, 네. 그것도 가끔 틀어놓고. 그래요? 네. 아니 근데 M장 기획은 처음에 제가 그랬거든요. M장 유튜브 채널 차린다고 했을 때 M장한테 그랬어요. 해봐 잘 안 될 거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너무 잘 돼서 기분이 안 좋고요. 찐이죠 이거. 네. 되도록이면 빨리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뭐 기왕 잘 됐으니까 네. 더 잘 돼서 출연료나 좀 올려줬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아니 진짜 출연료가 얼마길래 창석이도 또 고이업도 형님도 출연료가 이렇게 그거는 그냥 한 말만 얘기인데 하는 거죠? 출연료는 늘 올려주면 좋은 거잖아요. 그럼요. 올려주면 좋잖아요. 아 좋죠. 올려줘야죠. 그런 의미로 얘기한 거예요. 혹시 내년에 조금 올라갈까요? 지금 받고 있는 출연료가 내 가치를 온전히 대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10분의 1도 안 되죠. 어디 이런 고인력을 데리고 와가지고 고인력. 고인력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고인력 그냥 높을 고짜 써서 고인력이다 이놈아. 고급 인력이라고 하죠 보통. 네. 구인력이죠 구인력. 장수아 좋다. 근데 기분이 나쁜 건 어쩔 수 없다. 좋은데 기분은 나쁘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어떤 콘텐츠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거의 잡스럽다 빼고. 저는 일단 거의 잡스럽다를 빼면 잡스러운 연애요. 아이 그러지 말고.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 진짜 방송 건성 대충 야, 하시네. 네가 진짜. 원하는 대답 아니니. 아니 진짜 섭섭하다며. 나는 진지하게 여쭤본 겁니다. 아 진지하게요? 네. 저는 의외로 엠크나이트도 재밌게 보고요. 이렇게 사람들이 혀 돌아가는 거 보는 거 재밌어요. 저번에 양재 변호사 와가지고 안주 좋다고 술 이빠이 때려 마시고 혀 돌아가가지고 방송 끝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네. 뭐 그런 거 보는 거 재밌어요. 난 혀가 갑자기 왜 돌아가나 했네. 술 마시면 혀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창석이는 사실 M장기에게 네. 거의 대부분의 콘텐츠에 나오고 있는 M장의 페르소나 아닙니까? 그치. 본인이 왔을 때 2022년 가장 최고의 콘텐츠는 뭐였던 것 같아요? 거의 M장기에게서. 잡스럽다. 거의 잡스럽다. 여기도 약간 우리처럼 피해 의식이 있네. 비슷하네. 있지. 조회수 안 나오면 속상하지. 그치. 이번 주는 어그로가 좀 부족한 것 같아.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도 주인의 집 갖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그럼. 거죠. 당연하죠. 영화 관련 그 방송은 저는 거의 잡스가 진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고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있다. 장원 형은 아마 앞으로 이제 영화 행사는 잘 못하실 겁니다. 절대 못합니다. 거의 잡스 때문에. 못한 지 꽤 됐죠, 사실. 예. 본인도 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말은 바로 해야 되는 게 네. 이미 영화 행사에서 소외받고 이 프로그램을 한 거지 이 프로그램 때문에 소외된 건 아니에요. 그쵸. 이건 선후 관계를 정확하게 짚어야 됩니다. 분명하게 가야 네, 됩니다. 분명한 겁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창석이 답변 한번 들어볼게요. 아, 맞다. 저요? 저는 의외로 저는 잡스러운 연애라고 생각합니다. 수해복구 가서 뭐라고 얘기할래요? 거기서도 잡스러운 연애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요. 오? 네. 왜냐면 언더독을 더 챙기는 스타일이에요. 약자를 챙기는 스타일이라. 수해복구는 클립으로 잘라서 올리고 네. 잡스는 처음부터 끝까지 올리는데 잡스러운 연애가 많은 가치를 인정받아야 하는 이유가 아주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우리 오프닝 때 뭐 합니까? 근황 얘기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 어떠한 팟캐스트나 유튜브 프로그램도 자신들의 일주일간의 근황을 코너로 쓰지 않아요. 거의. 그렇죠. 다른데 얘기 안 하나? 잘 안 써요. 거의 안 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오래된 팬들이 이 출연자들이 지난 한 주에 뭐 했고 이거를 즐겨 들으면서 방송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굉장히 그 충성도가 높은 방송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인이다. 형 정치인 출신이잖아. 그러니까. 다음 주 수해복구 제 바로 기대해 주세요. 야 이러면서 또 어그로 끌어가죠? 잡스 팬들 수해복구로 데려가죠? 얘가 우리 잡스러운 연애의 불통에 구멍 낸 놈이야. 다 유출시키는 놈이라고. 내가 순간 만족했던 내 자신이 싫다. 이 잡스 이완용이야 너는. 내가 순간 굉장히 흐뭇해서 계속 이러고 있었거든. 그래서 잡스러운 연애는 항상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진짜로. 근황 얘기하고 그걸 듣는 걸 굉장히 딱 즐겨 해주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저도 M장기획 채널 분들에게 있어서 M장기획 채널 찾아주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잡스러운 연애는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평소에 잘 안 찾아가잖아요. 그리고 만나면 개같이 싸우잖아. 그렇죠. 한 끼 정도만 같이 해야 돼. 오래 있으면 불편하고. 네. 자 김효성은 M장기의 컨텐츠 가운데. 컨텐츠 가운데요? 저는 당연히 잡스러운 연예긴 한데. 전 요즘 그냥 제가 나오고 있는 프로그램 얘기할게요. 아싸뷰? 아싸뷰가 되게 많이 시간을 투자하고
준비를 많이 한 만큼 나오더라고요. 그 동접자가. 그래가지고 이게 뭐 어디나 뭐 청취자를 속일 수는 없지만 정말 너무 극명하게 바로 보여가지고 되게 열심히 하게 되는 프로그램 같아요. 그리고 옆에 새로 오신 분들이잖아요. 헬마우스나 전민기님 같은 네네. 경우에는 같이 이렇게 고정적으로 프로그램 하는 게 저로서는 굉장히 영광이에요. 다들 열심히 하시고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니까 하면서 M장기에게 좀 다양한 프로그램 다변화에 조금 일조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프로그램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싸비 너무 재밌고 전민기 씨와 헬마 두 명 중 한 명만 데리고 간다면 누구 데리고 가겠어요? 야, 너 왜 그걸 물어? 어딜 데려가는 건데? 참고로 동업자거든요. 예, 3명의 사장 중에 2분이시거든요. 두 명 중 한 명만 아싸비를 해야 한다. 자, 개편을 합니다. 한 명은 하차를 해야 됩니다. 김효성한테 선택권이 있어요. 누구랑 장원 형이 묘성아 너 누구랑 할래? 이제 2명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누구랑 할래?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걸렸습니다. 자 이유는 듣지 않겠습니다. 이혼 듣지 빨리 않겠습니다. 말해야지. 민기 형은 일본에서 오랫동안 놀다 오신 거예요. 장민기 욕심이 많아. 너무 가족이 다 헤쳐먹고 있어. 민기 누나도 다른 방송에 많이 나오니까 합리적인 길이었어요. 편집하면 안 된다 생각. 저는 개인적으로 네. 사실 모든 컨텐츠가 다 재밌지만 그걸 다 듣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또 하는 일도 있고 잠도 그렇죠. 자야 되고. 그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쇼츠. 쇼츠. 저도 네. 쇼츠 엄청 봅니다. 네. 그러니까 2% 저 프로에서 어쨌든 핵심만 재밌는 내용들만 쇼츠에 올리는 거잖아요. 그 올라오는 쇼츠들을 보는 재미가 너무 쏠쏠해서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보고 있습니다. 저 요즘 섭섭한 게 거의 잡스럽다로는 쇼츠를 잘 안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러면은 거의 잡스럽다에 유입되는 사람이 적지 않나. 그러면 네. 거잡에도 나가고 자변에도 나가고 뭐 수해복구에도 나가고 역사에도 나가는 오창석. 네. 왜 거잡에만 유독 쇼츠가 없는 것 같아요? 거자 쇼츠 많이 올라왔습니다. 김재훈 쌤이 막 아이싸봐 이거 올라왔지 않아요? 그치. 쇼츠가 거잡은인데 거의 없다는 없는 거다라는 거죠. 왜 내게 없냐? 그런 의미는 맞아요. 승아 쇼츠는 누가 만드니? 각자 프로그램 PD들이 만드니? 승아 열심히 하고 있다. 열심히 해라 승아야. 네. 쇼츠 많이 올려라. 아니 뭐 이렇게 대마이라도 한번 걸어주는 성의가 네.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보면 거의 잡스럽다에 저 안 나오는 줄 알았어요. 되게 섭섭해. 찐이다 그러네. 찐이다. 그러니까. 성질이 나더라고. 네. 장원이 형이 했던 그 얘기가 맞네요. 몸집 큰 치와와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장원이 형이 한 얘기입니다. 네. 너무 좋네. 섬세하고 상처를 받고. 굉장히 개새끼 아주 날카로워 이 새끼 이거. 구독 안 하냐? 네. 형님도 오셨으니까 네. 각자 올해의 영화를 한번 뽑아보면 어때요? 올해 영화요? 너무 많은데? 하나를 뽑아야 돼. 딱 하나. 올해 내 가슴에 내 머리에 제일 큰 울림과 재미와 감동을 줬던 영화. 비수를 꽂은 영화. 올해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개봉 못한 영화들이 한 번에 개봉을 했단 말이에요. 네. 올해 저를 제일 짜증나게 했던 영화. 꼭 그렇게 꼽는다? 실제 비수 꽂은 그치요. 작품을 찾는 거예요. 네, 올해 저를 제일 짜증나게 했던 영화는 공조 2였어요. 저 봤어요. 왜 이따위 영화가 이렇게 흥행이 되는가? 와 진짜 흥행이 잘 됐어? 그러니까 썸네일 잔인하게 뽑더라 진짜. 네. 얼굴밖에 없다 그랬나? 그렇게 드릴 수 봤어요. 있는 게 얼굴밖에 없어요라고. 그게 본인 컨텐츠 썸네일이었어요. 아니 영화가 무슨 팬미팅 필름도 아니고 이렇게 얼빡샷만 날리고 앉아 있으면 그게 영화입니까? 698만 명. 오 많이 봤네. 많이 봤어요. 잘 이거는 됐어요. 좀 아마 많이 봐서 더 화났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족 같은 영화가 망하면 그건 뭐 사필 규정이죠. 뭐 잘 됐네. 뭐 그럴 줄 알았어. 아마 영웅이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와 이러니까 댓글이 올라오는구나. 우리만 말 안 섞으면 돼. 그렇구나. 네. 아까 저 들어오기 전에 얘기할 때 두 분 다 영웅 안 볼 거라고 얘기했었어요. 이래서 말을 많이 하면 안 돼. 네. 그리고 제일 마음에 남았던 영화는 아무래도 헤어질 결심이겠죠. 어. 네. 저는 이제 뭐 한국 영화 역사가 100년이 넘었는데 그 중에 한 탑 10 뽑으면 헤어질 결심은 한 8위, 9위 정도로 무조건 들어갈 영화다. 그래요. 근데 갑자기 생각나는데 한국 영화 100년사 중에 1위를 꼽는다면 형 생각에 기생충이죠. 기생충. 네. 성과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기생충입니다. 이분도 상 따라가는 분 아니야 그냥? 약간 대세 따라가네. 해외 권위에 깊이 의지하고 있습니다. 약간 사대주의가 있네. 아이 그럼 야 억울하면 상 받아와. 그럼 될 거 아니야. 씨발 잘했으면 상을 받았겠지. 야 공조2 같은 영화 갖고 상 받아오란 말이야. 그러다 공조2 감독은 행복합니다. 네. 흥행이 됐거든요. 그럼. 698만 명인데. 그러니까 3가 또 기어 나오겠죠.
아 근데 결국 아, 상업 짜증나, 영화의 씨발. 목적은 그치. 수익 창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재밌게 본 사람들도 그럼. 있기 때문에. 예. 영화는 대중 예술이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너무 그래도 상업성만 챙기면 안 돼요. 이근이 형은 또 그 영화 네. 극단적으로 재밌는 영화 좋아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올해 영화 본 것 중에 네. 가장 재밌었던 거 뭡니까? 저 올해 영화 딱 한 편 봤어요. 뭐야? 그 이순신 장군 나온 거 보죠? 한산이요? 네, 한산 봤습니다. 한산. 한산 봤어요. 명량의 속편이죠. 네, 근데 네.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인데 네. 이 화면이나 분위기를 통해서 감동을 주는 것에 저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지. 근데 모두가 아는 내용인데 네. 그만큼 만들었다는 자체가 대단한 거긴 하죠. 그래서 사실 저는 굉장히 재밌게 한산 봤어요. 나왔을 때는 이순신 장군 가지고 이거밖에 못 만드나 그랬었어요?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영웅을 보고 나니까 한산은 선녀였다. 아이고야. 이 정도면 훌륭하지 뭐. 한산 726만 명. 근데 전작에 비해서는 절반밖에 흥행을 못했어요. 근데 전작이 워낙 근데 전작의 기록을 깰 수 있을까? 1,700만 명 아니야? 1,800만 가까이 갔어요. 그거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야? 그때 막 영화관에서 끝나고 박수 치는 사람들이 허다했다니까요. 나는 개인적으로 2가 더 재밌었어. 한산이 한산이 더 명량보다 한산이. 저도요. 그리고 이게 되게 유치한 내용일 수도 있잖아. 근데 화면에 거북선이 나오고 거북선이다 하는데 소름이 돋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뭐라고? 복인 거지. 근데 그 감동을 만들어낸 게 어쨌든 그 영화의 매력이었던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올해의 영화다. 개인적으로 명량은 스토리 구조가 독수리 오영재하고 똑같아요. 독수리 오영재하고 똑같기 때문에 더 쉽게 관객들한테 다가갈 수 있어서 아마 가족 관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훨씬 많았을 거고 당시에는 아마 지금보다 영화값이 절반 정도였을 겁니다. 한 1인당 한 7, 8천 원 내면 요즘 들어갔을 진짜 많이 거예요. 올랐어요. 그래서 좀 더 접근성이 좋았기 때문에 명량이 훨씬 더 흥행을 많이 하지 않았나. 네. 저는 아유. 전형적인 오락 영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맞아요. 범죄의 전쟁, 타짜, 그다음에 뭐 이런 극한 직업. 영화들. 극한 직업. 인생 최고의 영화. 이야 너무 재밌었어. 오스카 수상해야 됩니다. 명량은 1,761만 명입니다. 극한 직업 역시나 1,000만 넘었죠? 1,626만 명. 아직도 그 유튜브 보면 쇼츠로 재밌는 장면들이 막 이렇게 뜨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라이벌 팀이라고 해야 되나? 같은 이제 경찰서 소속인데 다른 팀에서 네. 범인을 잡아서 네. 이제 회식하러 간다. 소고기. 너희도 와라 그랬더니 맞아. 우리가 왜 가? 그랬더니 소고기 회식인데 했더니 따라가고. 따라가는 따라가는 그 장면 아직도 너무 재밌거든요. 인생 최고의 장면입니다. 사실 저도 그때 혼자 너무 크게 터져서 고개 숙이고 있었습니다. 이게 영화예요. 왜냐면 씨발 거기서 그렇게 꺾을 줄 몰랐거든요. 내가 너무 충격받았어. 그러니까 걸음걸이가 너무 재밌어요. 류승용 배우. 네, 인생 모먼트입니다. 김효성 기자님, 네? 뭐 올해 영화 본 것 중에 뭐가 제일 좋았습니까? 저 꼽아서 이게 진짜 좋았다라고 하는 영화는 뭐 많이 없었는데 그래도 올해 본 것 중에 본 하나를 거는 꼽는다면 헌트. 헌트. 네, 헌트도 저도 역대급 좋았었고. 영화라고 창석이도 헌트 뽑았었잖아. 저도 지난번에. 헌트죠. 저 아바타 2를 얼마 전에 봤거든요. 네. 전 솔직히 기대를 1도 안 했어요. 어. 그리고 3시간 넘는다는 거에 나는 100% 좋을 것이다. 지루할 것이다라고 아예 기대가 없어서 그런지 아바타 2를 좀 재밌게 봤다. 볼만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바타 2는 중간에 한 30분 정도 자면 정말 재밌어요. 저는 30분이 어딘 줄 알 것 같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바닷속 그 심해에 대해 보여주는 네. 약간 그 장면이죠. 근데 아니, 저는 괜찮았어요. 약간 루즈한 부분이 있어요라도 해도 되는데 거업 형님만의 표현 방법이 있네. 아니 이제 딱 30분 나면 아주 좋습니다. 아주 개운하고 나머지 부분을 아주 저도 모르게 막 손가락이 움직여요. 댓글 쓰고 싶어가지고 이 새끼야 말을 그렇게 하냐. 와 형 대단합니다. 댓글 잘 봐야 돼요. 이 방송 업로드 전에 악플이 달리면 악플이 달리면 이지. 업로드가 안 됐는데. 업로드 안 되는데 악플이 올라와요. 몇 분 몇 초 뭐 이렇게. 원래 영화도 개봉하기 전에 칭찬 댓글 막 올라오거든요. 알바입니다. 그쵸. 네, 뿌리잖아. 정식 개봉 날짜 전에 너무 재밌어요. 뭐 배우들 연기가 끝내주면 100% 알바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요. 네. 생기있고 촉촉한 피부를 위한 피부 미백 영양제 미스 더필 플러스입니다. 18만 원대 수출용 제품만 있었지만 국내 팬들의 성원으로 수분 결합력과 피부 속 수분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해서 국내용으로 새롭게 출시했습니다. 그래서 미스 더필 플러스입니다. 한 알만 먹어도 토마토 6개에서 7개 정도 먹은 것과 같은 피부 미백 효과. 지금 검색창에 미스 더필 플러스 검색해보세요. 이게 또 되게 너무 좋은 제품이라고 해서 엄마 아빠 이렇게 하나씩 매일 챙겨드리면서 먹는데 공통된 의견, 야 피부가 좀 이렇게 탱탱해지는 것 같다, 촉촉해지는 것 같다. 근데 진짜 이게 아침에 일어날 때 만지면 딱 느껴져요. 먹기 전과 후가. 저는 그래서 굉장한 효과를 보고 있고
제가 웬만하면 제 인스타에 올리지 않거든요. 아, 근데 맞아요. 요거는 제가 묘묘 추천으로 바로 올려놨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최고예요. 또 미스터필 플러스랑 또 미백 크림도 있거든요. 둘 다 함께 사용하시면 너무너무 좋을 몰랐었네. 것 같습니다. 미스터필 플러스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옛날 방식 그대로 무쇠 가마솥에 국산 한우뼈와 한우 소머리 넣고 오래 끓여낸 진한 사골 육수입니다. 소머리 설렁탕, 사태 설렁탕, 도가니탕이 있어서 좋아하는 고기를 선택해서 주문해서 드시면 되고요. 최소 주문은 3팩부터입니다. 재료 손질부터 포장까지 사장님 직접 하고 있어 믿고 드실 수가 있습니다. 냉장고에 보관하셨다가 하나씩 꺼내 드시면 주부들 반찬 걱정 없겠죠. 떡국, 김치찌개 등에도 육수를 사용하시면 깊은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높은 네이버 평점을 바탕으로 재구매율이 아주 높은 나을 설렁탕 택배로 주문하시면 매장 가격보다 20% 정도 싸게 구매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네이버에 나을 설렁탕 검색하시거나 010-3371-4624 010-3371-4624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그 날씨가 요즘 진짜 춥잖아요. 그럴 때 집에서 이제 설렁탕 뜨끈하게. 끓여가지고 뜨끈하게 한 국물 하면 정말 최고죠. 떡볶이에 넣어도 좋습니다. 오 맞아. 떡볶이에도 맛있어요. 넣어요? 떡볶이 베이스로 넣어도 그쵸. 되게 맛있어요. 오. 육수로 깊은 맛을 낼 수 있는 거죠. 오. 나흘 동안 끓여서 나흘 설렁탕입니까? 자, 편집됩니다. 네. 가차 없다 임마. 나을 설렁탕이었습니다. 헤이브로 맨즈 브라운 올인원 로션입니다. 갈색병 효과가 가득한 헤이브로 맨즈 브라운 올인원은 피부를 지켜주는 피부 장벽을 근본적인 힘부터 탄탄하게 만들고 주름과 수분까지 채워서 바를수록 고급스럽게 빛나는 명품 피부로 만들어 드립니다. 6개월간 쓸 수 있는 넘치는 내용량의 헤이브로 맨즈 브라운 올인원 로션을 구매하시는 모든 분에게 파워바 한 개를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헤이브로 검색해서 갈색 명품 효과의 변화를 경험해 보세요. 파워바 비누입니다. 비누. 네 맞아요. 검정색 동그라미 비누고요. 올인원 로션이 하나로 펌핑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쓰기 편합니다. 매우 좋군요. 잘 짜서 쓰시면 돼요. 제가 이 헤이브로에서 나온 이 파워바 있잖아요. 네. 요거 제가 가지고 다니면서 세수 이제 방송국에서 화장 받고 나면은 네. 이 지울 때 쓰는데 와 그래도 겁나 잘 지워져요. 오 그렇구나. 네. 세정력이 뛰어나죠. 네. 보통 클렌징은 클렌징 오일하고 크림하고 따로따로 해야지 겨우겨우 지워지는데 요거는 클렌징 반 거죠? 네, 바죠, 바. 바로도 그냥 바로 된다. 네. 엄청나게 잘 지워집니다. 그래서 오늘- 반가라고 얘기하려다가 또 편집될까봐. 네. 야 기침하면서 물리잖냐. 초반부터 잔기술들이 많이 들어오네요. 다급하거든.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예능 프로에서 그 김종국 씨랑 탁재훈 씨가 서장훈 씨한테 전화를 했대요. 그래서 나한테 돈 좀 꺼져라. 라고 했는데 서장훈 씨가 김종국 씨한테는 5천만 원도 빌려주겠다라고 했는데 탁재훈 씨가 2천만 빌려줘 했더니 거절을 했대요. 그래서 김종국은 되고 탁재훈은 왜 안 되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만약에 돈을 빌려줘야 된다면 돈 빌려주는 진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돈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죠. 근데 김종국과 탁재훈의 차이는 저희도 느껴지지 않아요. 느껴지지 않아요? 장국 씨 한번 얘기해 줄래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김종국 씨 몸을 보십시오. 꾸준함의 상징입니다. 꾸준하지 않고서는 그 몸을 만들 수가 없어요. 각자 네. 내가 제일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얼마까지 꺼줄 수 있을 것 같아요? 20만 원. 창석 원래 이 양반 컨셉이야. 원래 이런 사람이야. 20이면 최대치네요. 최대치죠. 제가 이제 양재 변호사랑 굉장히 친해요. 네. 양재 변호사랑 이제 같이 대한뉴스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여러 보고 가지로 있습니다. 좀 저랑 성격이 맞아요. 이상하게. 이상하게 맞아요. 둘 다 사람 싫어하고. 근데 네, 이렇게 뭐 문제거리 있으면 혼자 껴안고 들어가서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는 그런 타입들이잖아요. 그래서 의외로 이 양반이 나랑 비슷한 데가 많다 싶어서 양재 변호사하고 굉장히 친한데 네. 양재 변호사가 빌려달라고 그러면은 뭐 아까 20만 원 농담이고 1,000만 원까지는 빌려주지 않을까? 오, 1,000만 원. 양절 변호사라는 타이틀이 좀 영향력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담보를 잡겠죠. 변호사 자격증이라든지 예, 이런 아까도 거를. 상 받은 영화, 그치. 타이틀 있는 변호사. 억울하면 변호사 되면 될 거 아닙니까? 늦지 않았어요. 로스쿨 가세요. 이걸 듣고 나니까 하나도 안 억울해. 차단합니다. 양변. 창석이는 얼마까지 꺼줄 수 있어? 예를 들어 이동영 작가, 혹은 장원이 형. 굉장히 너랑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두 사람한테는 5천만 원. 5천만 원. 5천. 일단 통장에 5천이 있다는 얘기네요. 5천만 원을 대출 받으면 되죠. 지금 잘 넘겼다. 약간 극한직업처럼 꺾었는데 지금. 이자 놀이 하면 되니까요. 네, 5,500으로 받겠습니다. 5,500으로. 5천까지 꽂은다. 이근 씨는요? 저도 전 1,000? 장원 형이 딱 빌려달라고 하면 1,000. 장원이 형은 500? 1,000. 저는 딱 300으로 하겠습니다. 300? 왜 300이죠? 줘도 되는 그냥 안 받아도 되는 돈까지만 빌려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줘도 내 생활에 지장이 없는 금액은 난 300인 것 같아. 그 이상은 지장이 있을 것 같아요. 어허. 네. 마음에라도 지장이 있을 것 같아. 마음의 지장이 마- 있겠죠. 예. 예.
그래서 그럼 보통 네. 이제 다들 방송을 하시니까 노출도 많이 되고 그럼 주변에서 야 너 방송 많으니까 돈 많이 버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인식을 갖게 되잖아요. 그럴 수 있지. 네, 그렇죠. 돈 꺼달라는 전화 받은 적 있어요? 저는 여러 번 받았어요. 아 진짜? 꺼달라는 얘기도 들었고 투자하라는 얘기도 들었고 뭐 기타 등등 많이 들었는데 일단 그 말을 꺼내면 그 사람이 저한테 한 마지막 말이 그 말이 되는 거죠. 뭐요? 안 보고 바로 차단해 버리기 때문에. 저도인데. 네. 그럼 한 번도 꺼준 적이 없어요? 100원도. 아 진짜? 칼 같네. 전 한번 방송 작가가 내가 출연하는 작가가 돈을 꺼달라고 하는 겁니다. 차단했어요. 그래서 오늘 작가가 못 왔구나. 아 이제 못 보나요? 네, 격리가 해제됐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입구에서 못 들어왔구나. 한참 전의 불편하지. 이야기입니다. 한참 네. 전에 바로 차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그 돈 빌려달라고 한 작가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출연진들한테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좀 하면서 위험하다. 왜 이거는 차단 각이 분명하다라고 한 거고 이게 출연을 약간 딜 삼아. 그 쥐가 뭐라고? 쥐가 쥐한테 뭔데? 아무 역할도 없는데 그러니까, 아무 뭔가 권한도 딜 없는데. 삼아 이렇게 하는 게 눈에 보여가지고 바로 차단을 했고 제가 아는 진짜 친한 매니저가 있어요. 저 연예부 기자일 때 진짜 친한 매니저가 묘성아 돈 좀 얼마 빌려줘라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당황했지만 야 나 남자친구랑도 거래 안 해. 너한테 못 빌려줘. 바로 이랬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친해요. 아 오히려 네. 쿨하게 그렇게. 오히려 그냥 안 되는 걸 바로 이야기하고 알았어라고 너의 선택을 서로 존중하면서 그래 좀 잘 지내요. 지금도. 이것도 나는 되게 궁금해. 돈을 어떻게 거절하는지 꺼달라고 하는 얘기를. 그러니까 이게 보통 보면 보이잖아요. 이 사람이 정말 급한 건지 아닌지. 예, 그리고 저는 진짜 급해서 돈을 끌어오는 사람은 사람이 옵니다. 전화하지 않고 사람이 와요. 그렇죠. 예, 보통은 그래요. 그럼 사람이 오면 얘기는 들어봅니다. 예, 근데 그거 차단해? 그리고 차단하죠. 오늘아 수고했어 이러고 차단하죠. 예전에 한번 그런 적 있어요. 누가 저한테 와가지고 교통사고 났다는 거예요. 교통사고 났는데 급히 이제 상대방한테 이거 합의금을 줘야 된다. 돈을 꺼달라는 거예요. 제가 보험회사에서 일을 했잖아요. 아 그랬죠. 네, 거짓말이에요. 아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안 했을 리가 없고 자동차 보험은 대인 대물이 무조건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 금액이 나올 수가 없어요. 본인이 그 금액을 준비할 일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급조해낸 거짓말이라는 게 간파가 되면 바로 못 차단이죠. 짤없다. 진짜 확실한 분이네. 맞아. 근데 이건 사기잖아. 이건 사기죠. 아니 근데 이건 사기지. 요거뿐만 아니라 이제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굉장히 그 냉철하게 저는 예전에 제가 진짜 어려울 때도요. 돈을 꿔야겠다라는 생각은 안 해본 것 같아요. 근데 사람마다 근데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돈을 꿀 줄 아는 것도 능력이다. 능력이긴 하지. 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그렇게 잘 갚고 서로 인간관계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그렇게 거래하는 것도 능력은 능력인데 그러기가 정말 쉽지 않다. 아 진짜 어려워요. 네. 돈을 빌리는 순간부터는 빌려 간 사람이 갑이 된다. 너가 25일에 월급날이면 그렇죠. 꼭 너가 25일에 먼저 그날 돌려준다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25일이 안 되면 25일에 꼭 연락해서 미안한데 오늘 못 준다라고 네가 먼저 얘기해라. 맞아. 내가 먼저 얘기하게끔만 정확해.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정확해. 얘기를 하죠. 이 토크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건 이거야. 돈을 꾸거나 빌려줄 때 빌린 사람이 갑이 된다라는 거. 그렇다. 어유 정확해요. 하나 결실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동형한테 빌리면 갑이 안 됩니다. 철저한 을이 됩니다. 아 그렇지. 야 방송에서 씹은 것만 해도 네. 네가 빌린 돈의 한 3배는 씹었을 거야. 52억치 씹었어요. 잘하고 있다고 본다. 제가 이제 이동형 작가한테 5천 빌릴 때 이미 이금융권에서도 대출이 있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고 남은 걸 이제 그치. 갔죠. 그때 그 뭐지? 5천을 빌릴 때 사실은 손혜원 의원님과 손수호 변호사가 세 명이서 1,500씩 주자. 이 얘기를 하셨을 때 아직도 그걸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 너무 감사하다. 빌려준 거나 다름없는 멘트였어요. 나한테. 저는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학자금 대출로 이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부모님이 금융 지식이 없으셔서 아하. 금융교육 필수입니다. 뭐라고 말하기가 어려워. 여기는 아무리 저라도 말을 붙일 수가 없어요. 필수입니다. 네. 우리 예, 또 돈 빌리고 알겠습니다. 갚는 얘기 해봤는데 네. 웬만하면 친한 사람하고는 돈 거래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맞습니다. 진짜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너무 힘들고 빌려봤지만 참 빌리러 가는 사람도 참 너무 힘들거든요. 진짜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대출 창구에서 앉아서 빌려달라고 서류 이거저거 제출하면서 안 된다고 최종적으로 통보받을 때 아 기분 진짜 정말 내년에 정말 힘들다고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 여러분들 정말 알뜰살뜰하게 내년 한 해 버티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뭐 사고 싶은 게 있으셨더라도 내가 가령 뭐 정말로 갖고 싶던 물건을 이제 살려고 돈을 다 모았다. 그래도 사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현금을 들고 계셔야 돼요. M장한테 말해주세요. 네? 모이는 족족사거든요. 명품으로. 걔는 계속 사다 망했으면 좋겠대.
네, 아무튼 지금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년에 정말 난리가 날 거예요. 여러분 잘 버텨야 됩니다. 네. 버티는 사람이 혹시 이깁니다. 거업형님 전공이 네. 저요? 경제? 법학과 나왔습니다. 근데 왜 이런 조언을 우리 청취자들에게 해주시는 아니 거죠? 왜냐하면 제가 이제 대한뉴스에서 네. 각계 전문가들이랑 같이 방송을 하다 보니까 주워 들은 게 있어요. 듣는 기가 있어서 주워 들은 거. 저도 제 방송에서 민동기 기자 제일 소중하거든요. 최고죠. 민동기 기자가 조사를 다 해갖고 온단 말이에요. 그럼요. 팩트를 준비해서 오면. 그럼요. 전 떠먹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민 선배 너무 좋습니다. 네. 네. 자신감. 네. 어쨌든 아시는구나. 알죠. 네. 양재 변호사 친한 분 중에 한 분이 그 경매 담당하시는 분이요 법원에서.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뭐 지금 건물이나 이런 거 보고 있더라도 내년까지 기다려봐라. 내년에 좋은 건물 많이 나올 거다. 그 말이 즉슨 내년에 망해서 내놓는 사람들이 많아질 그렇죠. 거다라는 예측이 이미 그만큼 지배적이라는 힘들어질 거예요. 것이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은 뭘 사실 때가 아니다. 네, 여러분 내년 한 해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네. 네, 대출 받는 일 없으시기를 바라면서 버티시기를. 맞습니다. 저희는 잡설로 넘어가겠습니다. 코업 광고입니다. 코업 재구매 고객분들의 공통적인 후기는 아침에 피로가 줄어 개운하다입니다. 코업의 이런 효능은 블랙마카 멀티비타민, 아연, 아르기닌의 조합이 피로 활력과 활력 충전을 한 번에 도와주고 면역까지 책임지기 때문입니다. 추운 날씨로 면역과 활력이 동시에 필요한 요즘 코업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하루 두 알로 활력 넘치는 아침 그리고 면역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합리적이고 편리한 2+2 정기 배송 이벤트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코업을 검색하세요. 기초 체력은 또 여러분 또 코업으로 맞습니다. 든든하게 잘 챙길 수가 있고요. 우리 오랫동안. 모두 건강하잖아요. 아 그럼요. 코업 하루 두 알 잘 챙겨 드시고요. 정기 배송도 하고 있고 할인 이벤트 진행하고 있으니까 홈페이지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선당 한우에서 연말 연시 선물할 곳 많은 시즌을 맞아서 한우 선물 세트 할인전 준비했습니다. 감사한 분에게 또 사랑하는 가족에게 맛도 건강에도 좋은 투뿔 한우 선물 세트를 선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10만 원도 안 하는 저렴한 선물 세트부터 풍성한 고급 한우 선물 세트까지 다양한 구성으로 준비했습니다. 원하시는 배송 날짜도 지정해서 하실 수 있고요. 미리 설을 준비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드셔본 분들은 꼭 다시 찾아주시는 소선당 한우의 한우 선물 세트. 2023년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소선당 한우 검색 부탁드립니다. 뭐 이거는 뭐 몇 번이고 드셔보셨잖아요. 정말 너무 맛있다. 한우. 저 선물도 진짜 많이 하거든요. 선물 받아보시는 분들이 정말 뭐 하나 빼놓지 않고 최고의 그냥 알짜의 구성이다. 아하. 다 맛있게 먹었다라고 말씀 주십니다. 소선당 한우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많이 드세요. 구독 안 하냐? 연애 한 달 차인 2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네. 올해 크리스마스는 혼자 보내고 싶지 않아서 수차례 소개팅 끝에 지금 남자친구와 사귀게 됐어요. 막 한 달쯤 돼갑니다. 그런데 남친이 한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고민입니다. 남자친구가 크리스마스를 일주일 앞두고 이번 크리스마스는 가족끼리 보낼게 라고 하는 겁니다. 솔직히 실망했어요. 전 남친과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싶었거든요. 사귄 지 한 달이면 1분 1초라도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게 맞지 않나요? 만난 지 몇 년이 됐으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한 달째 이렇게 단둘이 치듯 가족과 보내겠다라고 하니까 할 말도 없고 알겠다고는 했는데 왜 이렇게 서운한 걸까요? 가족 같은 여자가 따로 있는 것 같은데요. 가능성 있죠. 네, 가능성 있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이 앞에 이미 이게 단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올해 크리스마스는 혼자 보내고 싶지 않아서 수차례 소개팅 끝에 지금 남자친구와 사귀게 됐어요. 이 말은 즉슨 여자분이 몸이 달아서 달려들었다는 얘기인데 남자분이 이제 습득하신 거죠. 네, 저는 그럴 가능성이 무시 못할 정도로 크다라고 봅니다. 이분한테는 크리스마스가 어마어마한 그런 날이었나 보다. 그러니까 네. 크리스마스를 혼자 보내고 싶지 않아서 수차례 소개팅 끝에 남자친구를 만나게 됐다는 것 자체가 목적이 좀 다르긴 했네. 그렇죠. 아니면 20대 후반 여성이니까 만나시는 남성분의 나이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네. 30대 중반 후반일 가능성도 있잖아요. 근데 이쯤 되면 크리스마스에 어디 나가면 엄청 힘들고 시간도 돈도 더 쓰게 된다라는 거 알고 있을 수 그럴 수 있어서 있죠. 그렇죠. 어. 이때는 그냥 각자 보내고 2부 때나 뭐 그 다음날 보자라고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남자친구의 신상이 나왔으면 조금 더 저희가 유출을 하기 좋았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남친이 한 말에 저는 모든 단서가 들어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이번 크리스마스는 가족끼리 보낼게. 만약에 이게 끝이라면 네. 저는 이 연인 관계를 굳이 계속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이번 크리스마스는 내가 가족들하고 보내고 우리는 크리스마스 다음 주에 사람 별로 없을 때 파티나 이런 거 따로 하자라고 얘기를 했다라면 오케이 뭐. 근데 그냥 이해할 수 있는데. 이번 크리스마스 난 가족이랑 보낼게. 끝. 뭐야? 가족한테 돌려 보내세요 이러면. 그리고 이게 이번이 아니고 원래 크리스마스는 가족끼리 보낸다고 했으면 느낌이 달랐을 텐데. 그랬을 수 있지. 그러면 존중할 수 있지. 네, 근데 이번 크리스마스라고 단서를 달았다라면 너와는 이번 크리스마스에 보내고 싶지 않다는 게 생략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좋지 않은 사인인데 글쎄요 이게 뭐 당연히 사귄 지 얼마 안 됐으면 1분 1초라도 붙어 지내고 싶은 게 맞는데 그럴 것 같은데. 혹시 여성분이 이게 많이 생략이 되어 있는데 크리스마스에 어떤 걸 하고 싶다고 먼저 얘기를 했거나 또는 제시한 계획이 너무 과했나? 너무 과했거나 대충했거나 네가 뭔가를 다 준비해 와야 될 것처럼 얘기했다면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뭐 접대하는 것도 아니고 그럴 수 있네. 빡치는 거거든요. 빡치죠. 네. 이게 또 비용이 많이 들잖아. 크리스마스 때. 아니 어느 정도 따따블이죠. 썼어요? 연애할 때 크리스마스 뭐 이벤트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데이트 비용에 크리스마스 되게 돈 많이 들었나요? 특히나 이제 모텔 같은 경우는 거의 거의 뭐 3배 가까이 뛰니까요. 그래서 오죽하면 5성급 호텔 그냥 숙박하는 비용 정도 되더라니까. 차라리 호텔 가는 게 나아요. 그 돈이면. 근데 맞아요. 호텔도 잡기 어렵고. 잡기도 어렵고. 예. 제가 아는 어떤 기자분이 종로 모텔 가격을 어제 올려놨더라고요. 자기 페이스북에. 다 썩어가는 모텔인데 44만 원 들었죠. 종로 모텔이.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그날은 가장 비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날이거든요. 그러네요. 그렇죠. 네, 근데 거기서 그 돈을 내가 낼 테니 가자도 아니고 뭔가 대충 얘기했다거나 또는 어찌 특정한 존나 비싼 곳을 얘기했다면 남자친구 입장에 존나 빡치죠. 어머 나도 있지. 호텔에서 크리스마스 보내고 싶어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면 네. 근데 남자로서 그냥 흘려듣기도 그렇고. 그렇죠. 이거는 분명히 이건 흘려들을 수가 없는 말이죠. 그치. 예. 그러면은 이제 짜증이 날 수 있죠. 그럼요. 너를 보고 잡겠다는 뜻인데. 그렇지. 너 이 새끼 잘 걸렸다 이거거든요. 네. 너 이가 걸렸으므로 지금까지 나의 모든 크리스마스의 한을 다 풀어줘. 이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남자 그럴 수도 입장에서는. 있겠다. 근데 또 이제 여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섭섭하지. 예. 그 자세한 얘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여자 입장에서 그럴 때 내가 너 호구 잡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날 남들은 다 그렇게 따뜻하게 보내니까 나는 그냥 같이 있으면서 시간을 보내고 싶어. 난 그뿐이야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아, 뭐 그리고 그런 한 거라도- 달이잖아 한 달. 그치. 만약에 뭐 거업형처럼 오랜 시간 같이 보는 사이면 이날에도 서로 스케줄을 보낼 수 있지만 한 달은 크리스마스가 아니더라도 계속 붙어 있고 싶을 때잖아. 저도 그럴 것 그러니까 같아요. 크리스마스 때 가족이랑 보낼게 하면 당연히 섭섭한 거지. 사실 한 달이면은요 눈빛만 마주치면 바로 이제 또 그 얘기지? 합체 네, 그 합체하는 합체 기간이거든요. 돌려서 표현을 하는 게 많아요. 섹스죠, 섹스. 네, 섹스하는 기간인데 우리 크리스마스라면 하루 종일 섹스할 수 있는 날 아닙니까? 그렇죠. 이 날을 남자가 그냥 보내요? 네, 그거는 뭐 명분도 완벽하잖아. 그래서 이게 조금 너무 생략이 많이 있어서 모르겠는데 남친이 크리스마스를 일주일 앞두고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앞둘 때까지 여성분은 아무것도 얘기 안 한 것인가? 일단 남자도 그게 얘기 안 한 중요하지. 거잖아. 네, 남자도 얘기 안 서로. 했던 거고.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이제 미루면은 이런 상황까지 옵니다. 그리고 일주일 앞두면 방 못 구해요 일단은. 절대 못 갑니다. 네, 절대 네. 못 구해요. 여러분 어떻게 보냈어요? 24일, 25일. 술 먹었습니다. 술 먹고. 저 그냥 집에 있었습니다. 전 운동했습니다, 여러분. 저 집 헬스장에 저밖에 없었어요. 오. 진짜요? 네. 보통 이제 운동을 하는 목적이 네. 크리스마스를 잘 보내려고 운동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보통 근데 그렇잖아요. 크리스마스를 빨리 보내려고 운동을 하시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아, 열심히 또 웨이트 하고 달리기도 하고 하면서 저 혼자 크리스마스를. 캐롤 들으면서 네. 이어폰으로. 물론 그 전에 가족과 함께 뭐 바다도 갔다 오고 네. 충분히 즐겼습니다. 근데 운동하니까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뭐 가만히 앉아 있는 것보다 훨씬 낫죠. 이클리 형 그래도 할 말이 이제 없네. 결혼을 했으니까 집에서 간단하게 술이라도 형수랑 같이 한잔 하거나. 뭐 치킨 피자 시켜 먹었어요. 네, 그냥 그 먹고. 배달 진짜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근데 또 적당히 오던데요? 그랬구나. 네. 근데 이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이런 날에 크게 의미 부여를 안 하는 것 같아. 아니 나 어제 뭘 시켰는데 30분 만에 온다고 하더니 계속 늦어져서 70분, 80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늦어서 죄송하다고 쿠폰 배민에서 보내주더라고. 그랬었다. 혼자 각자의 시켜 경험은 드신 거예요? 다르니까. 운동 끝나고? 아니요. 부모님이랑 같이. 부모님이랑 같이. 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어쨌든 우리가 이 내용만으로는 유출을 할 수 없으니까 네.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에 따라서 섭섭할 수도 있고 섭섭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근데 이 내용만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남자가 그래도 이해가 된다? 선언을 하면 안 됐다. 선언을 하면 안 된다? 맞아요. 그거는 그래. 그렇긴 한데 여성분이 어떻게까지 얘기를 했는지가 너무 안 드러나 있어서. 네, 그렇죠. 네. 약간 객관적이지 못한 사연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항상 이렇게 그 저보다 어린 친구들한테 뭐 이거 꼰대질이라고 하면 할 말은 없는데 괜찮아요. 그 자리가 원래 그런 자리예요. 네, 아 꼰대 자리구나. 어쩐지 아까부터 여기 틀딱내가. 틀딱은 안 좋은 말입니다, 여러분. 지양합시다. 네. 지양합시다를 자기가 써놓고. 나는 했지만 니들은 쓰지 마. 내가 김병선 머리 때리고 폭력 지향해야 됩니다. 이걸 똑같은 거죠. 제가 항상 이게 어린 남자들한테 해주는 얘기가 있습니다. 주말에 안 만나주는 여자 만나지 마라. 평일에만 만나주는 여자 위험하다. 그
그 여자들한테 시간 낭비하지 마라. 그 반대로도 맞는 그 네. 적용되는 말이죠. 주말에 안 만나주는 남자, 뭐 특별한 날에 안 만나주는 남자, 뭐 꼭 그날 꼭 만나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이 날은 안 되라고 말하는 사람. 아 정확하다. 음. 그날만큼은 서로 시간을 네. 내줘야 정상이다. 그럼요. 저도 뭐 충분히 이해합니다. 빨리 정리하시는 게 네. 아마도 가족 같은 여자가 한 명 더 있을 겁니다. 어떤 남자가 크리스마스를 가족하고 보내고 싶어 합니까? 저요. 이건 본인 가족이 저도요. 있는 사람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가족이란 이제 부모님 아니에요. 누가 부모님이랑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싶어요? 완전 부모님이랑 아니면 먹었단 그러네. 말이야. 실한 크리스찬 같은 경우는 네, 교회 가지. 성탄 미사 뭐 이런 거 예배 하잖아. 그런 거일 수도 있잖아. 아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제일 처음 얘기했던 게 이번이 아니라 원래 크리스마스는 가족끼리 보낸다라고 얘기했다면 인정인데 그러네. 네, 조금 미심쩍은 부분은 있다. 네. 성탄 미사라고 한다면 아마 교회 여동생이 있겠죠. 아, 이제 형 마무리를 해야 되거든 사연을. 아, 예, 알겠습니다. 좋게 마무리해야 되거든. 그만하겠습니다. 이미 다 엎어놓고. 그래요. 예, 세상 네. 절반이 남자다. 네. 아, 다른 놈 찾으세요. 우리 맞아요. 자 2부 넘어가겠습니다. 네 2부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 네요 뭐. 존니의 보스터 기믹 잘하나. 말하고 마음